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최신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신종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조차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던 최신종의 결심 공판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검찰이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최신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손소 변호사, 사형 구형의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네. 사형을 구형했는데 우선 범죄 자체가 굉장히 극악무도하고 심각합니다. 네, 그렇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또 사체를 유기하고 또 강간하고 또 돈까지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범행 이후의 태도인데요. 개전의 정, 그러니까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검사는 봤고요. 네. 또한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재범의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사형이 마땅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박정호 기자. 많은 분들이 최신종 범행을 기억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 최신종 혐의 좀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4월 15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아내 지인인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다음에 돈 48만 원과 금팔찌를 빼앗고 살해해서 시신을 한 하천 인근에 유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네. 또 같은 달 19일에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부산 사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특히 20대 여성 살해 당시에 돈 문제로 다투게 되자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모처로 이동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살해하려고 하자 여성이 아빠 단둘이 살고 있어요. 살려주세요라고 했음에도 결국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예. 게다가 범행 당시 여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15만 원도 뺏었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러한 최신종이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최신종의 발언을 공개하자 언성을 높이면서 대응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이 최 씨가 피고인이 처음 조사받을 때 네. 20년 형만 좀 받게 해달라라고 아하. 요청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검찰이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사망한 피해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네. 이 피해자들 모욕했다라고 아. 지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최 씨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내가 언제 20년형을 달라고 했냐, 20년만 달라고 했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형이든 무기든 뭐든 받을 테니까 미친놈처럼 보지 말아달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언성을 높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판장이 경고를 했는데요. 여기는 검사와 말다툼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반론권이 있지만 흥분하지 말라. 이렇게 재차 경고를 했고 네.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고 좀 장내가 소란스러지자 교도관들이나 뭐 거기 경위들이 최 씨를 둘러싸서 네. 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손소 변호사 법정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네. 많은 사건 보셨을 텐데 정남규라든지 일부 극도의 그런 연쇄살인범들이 법정 소란을 일으킨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최신종처럼 검사에게 대들고 막 항의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많이 보셨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대단히 특히 드문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체포되면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저항을 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도 예.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체제와 절차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데도 어허. 이렇게 검사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재판장이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그러게요. 있습니다. 검찰은 또 최신종이 검색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궁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예. 인터넷에 공소시효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아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최신종은 내가 검색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답을 했어요. 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최신종은 일관되게 두 번째 살해할 때 기억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약에 취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 반면 검찰은 두 번째 살해 역시 계획적인 본인의 그 목적을 위한 강도 네. 등을 위한 그런 살해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살해 후에 이렇게 상황을 모두 인지하고 본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서 공소시효라는 단어까지 검색을 할 정도였다면 예. 두 번째 범행 역시 모두 다 인지를 했을 것이다. 계획 범행일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했는데 최신종은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을 아하. 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손소 변호사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화를 낸다, 20년형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최신종이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자기를 사이코패스로 보지 말아달라, 미친놈으로 보지 말아달라 여기에 상당히 좀 강조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도 아니고 네. 또 내가 내 살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어허.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20년형을 원한 적도 없고 사형 무기징역 다 좋은데 신상 정보 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던 거지 어허. 내가 20년형이 얘기한 거 없다라는 예. 말을 한 건데요. 네. 특히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나를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해서 내 말 다 안 믿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내놓았습니다. 특히 네. 검사를 법정에서 검사를 쏘아보면서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벌만 받게 해달라라는 말을 했는데 예. 글쎄요, 이제 그 판단은 또 판사가 또 해야겠죠. 그러게요. 그런데요, 박종호 기자, 네. 본인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그리고 바보도 아니다. 미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전혀 네.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뉘우치지 않는 태도였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질문을 하거나 뭘 물어볼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네. 그러니까 핵심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어허. 약에 취해 있었는지 뭐 필름이 끊겼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 그걸 보다 못한 뭐 이 판사가 직접 뭐 질문하기도 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두 번째 피해자에게 그런 네. 일을 저지를 때 살해할 때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범행 당일 아침부터 약을 먹었는데 뭐 그때도 약 기운이 남아 있었다 이런 네네.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네. 곧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이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박종호 기자 이야기는 브리핑 이후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신종 사건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종 손소 변호사 네.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데 강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폭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심리는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올 비난을 좀 줄여보겠다, 형량을 낮춰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히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배경이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는 적용 법조가 다르고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피해 보려는 거 아니냐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두 명이나 살해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우선 같은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그 살인의 목적 네. 그리고 그 살인의 그 배경에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즉 지금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어떤 살인범으로 볼지를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살인했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약에 취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강간이나 강도 강도는 그 안 했다. 부분을 또 인정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거든요. 모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최신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월 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